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통령 부부와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티타임을 열고 사건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 너무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특이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한 2시간 가까이 PPT를 진행을 했습니다. PPT만 100여 장에 이르고 수사 기록은 11,500여 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 처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신분에 해당하는지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공직자 신분을 기준으로 보면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실 직무 관련성을 특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지금 이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유는 뭐예요? 네, 한마디로 김 여사에게 건넨 그 300만 원대 명품 가방이 그 직무 청탁을 하려고 준 게 아니라 몰래 만나서 몰래 촬영을 하려고 찍으려고 준 가방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 목사에게 300만 원대 명품 가방 구매 비용과 그 몰래 카메라 촬영 장비를 제공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가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한 게 있는데요. 예. 청탁 목적이었다면 애초부터 이제 촬영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직무에 관한 청탁이 없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민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었는지 또 그것을 알선을 해주는 대가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직무를 매우 폭넓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김 여사가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잘 말씀을 드려주겠다, 잘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알선이 있었던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이례적으로 2번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그 2번의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더 검찰의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를, 또 가방을 준 최재형 목사에게는 기소를 권고했는데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하라는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적은 있어도 기소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일단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일단 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권고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청탁 여부에 대한 최 목사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었던 게 그 무혐의 판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진술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최재형 목사의 멘트를 듣고 그 다음에 지난 6월 검찰 조사 이후에 방송 출연에서 최 목사가 직접 언급한 발언을 순서대로 역순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그때 얘기도 했어요. 그런 거는 내가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 직무 관련성은 전혀 아니죠. 네, 이렇게 그 두 차례, 여러 차례 최재형 목사의 청탁 여부에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진술이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됐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달라던가 통일TV에 관한 청탁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게 일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방을 받은 사람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준 사람에 대해서 기소 처분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 처분 결과는 영향이 없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논란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검찰이 보도 참고 자료에서 수사팀의 입장을 언급을 했어요. 뭐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날지는 모르더라도 직업적 양심, 그러니까 검찰 수사팀 전원 찬성으로 내린 결론인 만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법에 따라 처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 경우에는 이제 그 청탁금지법 혐의 외에도 이제 몰래카메라 촬영을 비롯한 이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에 있다라고 하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만 따지면 죄가 될 수 있어도 실질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지난 7월 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하면서 한 차례 또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당시 보안상의 이유로 검사들이 이제 휴대전화를 반납하면서 특혜 조사 논란도 있었고, 또 당시 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고 사후 보고를 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의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총장 패싱 논란도 있었죠. 말씀하신 비공개 소환 조사. 당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할 때 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도 조사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조사를 했잖아요. 왜 이 두 사건을 같이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명품 가방 사건의 경우 그 사실관계 자체가 좀 비교적 단순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그 주된 시세 조정 세력들에 대한 판결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가 조작의 주범 뿐만 아니라 이제 공범 중에 이제 방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전주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는데, 이 점이 이제 김건희 여사나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 어떻게 변수가 될지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발표된 이 명품 가방 수사건과 이 오늘 결과 발표 불기소 처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뭐 일단 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떻게 따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검찰총장이 일단 수사 지휘권이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영향력이 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주된 세력들이 다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최재형 목사의 경우처럼 사건 당사자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롯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